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약 5.6포인트 상승한 2746포인트고요. 거래량이 8억 4천만 주 거래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요. 개인이 138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93 매도, 반면 기관이 1590 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2250 매수, 연기금이 285 매도했습니다. 연기금 매도요. 제가 보기엔 페인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업종지수, 오늘 당일 업종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은 통신주 가장 많이 빠졌네요. 2.5% 하락했고요. 철강, 금속, 비금속, 기계, 건설, 아마 최근에 상승폭이 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시죠. 최근 한 달 동안의 기간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니까 건설주가 제일 좋았었고요. 통신 좋고요. 의약품, 비금속, 의료정밀 이런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한 달 동안 움직임은 나빠 보이지 않고요. 오늘 당일 거래량으로서는 최근 상승폭이 좋았던 통신, 철강, 비금속, 기계 하락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운송장비,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간단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 1000원 상승, 카카오가 1% 상승했군요. 1000원. 반면에 현대차가 2.5% 4,500원 상승했고, 삼성 SDI가 좋고요. 기아차 괜찮네요. 2.65 1,900원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 상승했고, 카카오페이 좋아 보입니다. 차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이요. SK텔레콤입니까? SK텔레콤은 하락했고요. 통신주 쭉 뭐가 움직였는지 특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는데, 딱히 눈에 띄는 종목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 종목들이네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억 7천만 주가 거래 이루어졌는데, 남선 알루미늄 어젠가는 삼부토건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남선 알루미늄이 거래량이 눈에 또 띄게 크게 증가했군요. 2억 6천만 주, 가수요가 한 2억 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200만 주 소폭 줄었죠. 두산중공업이 1000만 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증권주가 SK하이닉스가 340만 주, 한 500만 주 정도 돼야 되겠죠. 대한해운이 300만 주 이뤄졌고요. 증권주가 배당, 오늘부로 배당부 아닌가요? 근데 크게 인기를 못 끄는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별로 인기가 안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군요. 메리츠 증권이 하나 눈에 띄는군요. 기관들이 배당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SK증권이 눈에 띈 것 같고요. 글쎄 내일 배당락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까지가 아마 배당 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해외 차트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은 10원이 하락했군요. 1209원입니다. 그쵸. 네, 지금 MACD라든가 소나차트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략 1200원 전후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어져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 이렇게 보여집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세계 경제 변동, 일시적인 현상, 대략 한 1200원 전후에서 멈출 걸로 보여집니다. 다우존스요. 어젯밤에 괜찮았죠? 1%? 직전 고점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접하는 모습 보여주겠죠. 좋습니다. 세계 증시 다우지수가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계속 잡아주고 있군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상승세가 더 좋았네요. 다우는 1%인데 나스닥은 한 1.8%, 2배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괜찮아요. MAC라든가 소나도 좋고요. 역시나 직전 고점 돌파는, 사상 최고치 돌파는 어렵더라도
뭐 근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S&P도 좋겠죠? 더 좋네요. 다우보다. 뭐 지표들이 그냥 급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4200서부터 4600까지 한 400 올라갔으니까 한 10% 급등한 걸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뭐 직전 고점 돌파는 어렵겠죠? 근접하는 모습 보일 걸로 보입니다. 일본 니케이인데요. 어제 많이 떠서 그런가요? 오늘 아시아 증시 다 좋은데 일본만 0.8% 하락했군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베트남한테 축구 비겨서 그런가요? 농담입니다. 네. 뭐 다우지수 미국 증시 살아간다면 탄력이 너무너무 좋았죠? 25,000서부터 28,000까지 10% 이상 단기 급등했습니다. 중국 상해도 오늘은 오름세 약 2% 급등했죠? 뭐 큰 의미는 없으나 글쎄요, 이 정도까지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까지 뭐 중국이라도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뜨니까 상해도 같이 동방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만이고요. 대만도 중화권이 오늘 같이 좋았군요. 대만도 오늘도 한 1%. 우리가 한국 증시가 이 대만만 따라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듭니다. 10월 달서부터 연말까지 참 좋았죠. 이게 연말 장세죠. 우리는 이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연기금이 이때 그냥 패도 너무 심하게 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 차트입니다. 네, 10월 달서부터 12월까지 대만은 올라갔는데 한국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첫째 원인은 연기금 매도로 저는 단정 짓고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바닥 찍고요. 선거 끝나고 서서히 반등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연기금이 살짝 매도했는데요. 제가 페인팅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하락시마다 계속 매수세 들어올 걸로 판단됩니다.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5번부터 한 번 더 볼까요?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조정 국면입니다. 우리가 1985년 10월부터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장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5년도 10월 달이죠. 삼성전자 해외 12 발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87년도 8월 1일 날 입사했어요. 500포인트 입사하니까 500포인트 돌파하더군요. 네. 입사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29 선언이 있었죠. 87년도 6월 29일 날. 한 달 후에 제가 입사했습니다. 500포인트 돌파해가지고요. 1004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은 5년 주기란 말이 이때 나온 것 같아요. 이때 떴고요. 5년 주기, 5년 주기, 5년 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래요. 큰 흐름상은 10년 주기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5년 주기식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한번 올라가 준 다음에 살짝 조정받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일시적인 급등세가 한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 우리 한국에도 유동성 상세에 나타났다 보여집니다. 이때 올라갔다 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있죠. 못 빠진 이유는 연기금이 무차별 매수, 하락할 때마다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이때 퍼질러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연기금의 주식 매수 너무 과하게 매수해가지고요. 지금 팔자 그래가지고 이때 매수 물량 지금 비중 줄이기 적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전반적으로 대충 한 15개월 정도 상승했죠. 15월, 네, 15개월 상승했고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15개월쯤 될 겁니다. 이제 이게 네, 6, 8, 9개월 정도 하락하고 있죠. 좀 더 있어야 되겠죠. 5년 주기라고 치면 총 60개월이죠. 12개월 상승했으니까 35개월 하락한다면 한 3년 정도 조정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2024년도까지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5년 주기 정도 맞춰지겠죠. 큰 흐름상은 조정이에요. 근데 뭐 많이 빠지진 않겠죠. 이때가 네, 2600이니까요. 바닥은 확인한 것 같고요. 횡보하는 모습만 계속 앞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작은 흐름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조정. 근데 지수상으로는 대충 빠질 만큼 다 빠지지 않았겠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이 안에서 출렁출렁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더 빠지면 곤란하겠죠. 네, 출렁출렁하는 모습 보일 것 같고,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주봉 차트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확인은 안 됐고요. 돌아선 다음에 2900, 이 정도 물량 비칠 때 3000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 2900에서 2950 원저리 아니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 이 물량 밀릴 때까지. 산적 3000에 근접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질 걸로 판단됩니다. 대략 한 2950 정도? 네. 이 정도까지 잡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20주 이동평균선과 맞물리는 모습 보여주겠죠. 그럼 언제 3000까지 가느냐? 지금이 이제 4월 달이잖아요. 4, 5, 6, 7, 8, 9까지는 봄철, 여름철 장세에서는 뭐 주가 지수가 본격적으로 터닝하는 모습은 좀 어렵고요.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2900 도전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개별 종목,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 우리가 개별 종목 장세 이렇게 말할 때는요, 좋게 말한 거예요. 시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어려운 장세예요. 개별 종목 장세.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오늘 개별 종목 이야기하면서 이따 종목 주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2600에서. 그리고 돌아설 모양새 거래량이라든가 뭐 MACD, 소나라든가 OBV 다 좋아 보이죠? 그래서 2900에서 2950원짜리 이 정도까지는 아마 반등할 걸로 보여져요. 큰 장은 어렵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제가 보기에 당분간 찬바람 불 때까지는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 그러면서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 다시 말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는 참 어려운 장세다 라는 말을 좋게 말하는 게 바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개별 종목 장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게 말한다면 연말 장세 이렇게 말하면은 시장이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게 그 연말 장세 이렇게 말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는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대형주가 막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각 종목별로 반짝반짝 그렇게 움직이는 걸 개별 종목 장세. 참 어려운 시장이 전개되겠구나. 그러면서 주가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여름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정도에서 2950원짜리까지 계속 움직이는 요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 예상이 해봅니다. 역시 곡선 볼게요. 괜찮죠? 뭐 큰 흐름, 여기까지 올라가는 큰 흐름까지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여기서 아마 작은 봉우리 이렇게 움직일 걸 보여줍니다. 작은 봉우리 둥글둥글 이렇게. 지금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봉우리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PNF도요. 어제랑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봉 차트.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뭐 나빠 보이진 않고요. 여기 61선 돌파해가지고 2,900 언저리까지는 계속 돌파 시도하지 않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 좋고요. 그렇죠? MACD, 소나, OBV 다 좋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개별 종목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제가 펼쳐놨었군요. 뭐 뉴스를 보니까 그 인천공항 보니까 그 해외 여행입니까? 여행객들이 지금 줄 서 있다라는 걸 보여주더군요. 그래서 인천공항이 조금씩 붐비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항공 물류 승객보다는 수출 역군으로서 항공 물류 수출 많이 했고요. 이제는 승객들까지 아마 운반할 것 같은데요. 요금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 들리고 있네요. 국내 항공도 그동안 할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국내 여객 비용도 승객 그 뭐라 그러죠? 항공료 이제는 할인 별로 없이 서서히 올려가지 않겠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월봉 차트. 고점 돌파하면 시도하겠죠. 네, 이게 45,000원이니까 돌파 시도하겠죠. 요거는 다이아몬드형인데요. 다이아몬드형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고점 치고 빠질 때도 다이아몬드형, 쉬었다가 올라갈 때도 지속형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빠진다라기보다 아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 들어요. 물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뭐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주봉 차트 보니까 뭉쳐 있어요. 얘도 뭉쳐 가지고 뭔가 꿈틀꿈틀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금액 3만원 31,000원이죠. 요것만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뭐 10% 이상의
34,000원입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아까 월봉 차트 상에는 45,000원이 연중 최고치였던 것 같죠? 사상 최고치. 이거는 지난 여름에 기록했던 35,000원 고점이 눈에 보이는군요. 쉬었다 하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고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요, 대한항공까지 봤고요. 대한해운도 한번 볼까요? 이왕 왔으니까요. 단기 급등 후 2,000원서부터 3,000원 한 50% 반등한 다음에 조정 국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겠죠? 61선 그렇죠? 이 밀량 밀집대 네, 추격 매수보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바닥 다지기 들어가겠죠? 네. 반등폭에 이 정도만 절반 정도 빠지는 거겠죠? 이 정도 쉬었다가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이런 좋아하잖아요. 1파 상승, 2파 조정, 다시 한번 3파 상승 한다면 또 직전 고점 근접하는 모습 나올 걸 보입니다. 올해도 수출은 잘 될 것 같아요. 네, 뭐 새로운 정부 들어섰고요. 네, 뭐 삑만 안 뜯으면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개 종목을 골라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다음에 보니까 그 종목 조회수가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눈여겨서 한번 봤어요.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현대사료 그래가지고 이런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현대사료. 네. 사란 얘기 아닙니다. 그냥 다음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종목이 있기 때문에 뭐 경고도 뜨고 뭐 그랬군요. 네. 이렇게 지난주 이번주 아주 급등한 종목입니다. 이런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지네들끼리 장난치는 거니까요. 따라가면 상투입니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 봄철에는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여요. 가벼운 것들이 끼리끼리. 지금도 이제 논밭에 나가면 아지랑이가 살살 올라오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내 개체 시작하고 밭일이 시작되겠죠? 요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봄철 되면 그 뭐 꽃가루 날라고 뭐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 전염병이 좀 있었잖아요. 뭐 네, 돼지나 닭이나 등등 해가지고 철새, 조류. 그래서 의약품주들이 더 반짝반짝거리는 게 봄철이에요. 그래서 봄철에 주로 움직이는 게 가벼운 것들. 뭐 섬유 의복 관련주들, 이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들, 아니면 뭐 제약품 관련주들, 네, 주로 이제 앞에 있는 가벼운 종목들이 주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면 상투예요.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낚시하듯이 길목 지키는 거죠.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뭐가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5개 종목 정도 사놓고 딱 기다리다가 그 중에 한두 개 올라가면 성공하는 거고 네. 나머지 3개는 번전 차리고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에 현대사료가 있길래 여러분께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지들끼리 지금 매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죠. 따라와봐 유혹하는 겁니다. 불나방입니다. 봄철에는 이렇게 사료, 뭐 의약품 이런 주들이 살살 움직여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이게 지난 광주에서 그 아파트 그 현대산업개발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목명은 안 봤는데 월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고요. 급락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량 거래 되면서 썩 예뻐 보이진 않아요. 이 대량 거래 치면서 급락시켰다는 거는 결국 팔은 거거든요. 아마 이 급락이 그때 그거 아닌가요? 광주, 그쵸? 광주 때 그 아파트 붕괴 아마 그 맞겠죠? 현대산업개발 그때 이렇게 폭락한 것 같습니다. 아마 급락에 따른 뭐 자율 반등을 기대하는 건가요? 근데 오늘 모양새 보니까 또 거래량되면서 아래 이거죠. 이거는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거든요. 그냥 그렇다라고 보십시오. 네, 이 종목을 굳이 따라가기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 차트 공부한다면 이런 건 단기 바닥이다 라고 보십시오. 그렇다고 사진 마시고요. 지켜만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데 굳이 따라갈 필요 있겠습니까? 카카오도 오늘 또 거래량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카카오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도 카카오에 대한 미련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죠? 글쎄요, 13만원까지 갈까요? 어렵지 않겠어요? 이제는 여기겠죠? 여기 직점 저점 긴 장대 음선, 그쵸? 이 정도겠죠? 11만원 좀 더 간다면 뭐 12만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11만원 12만원 맥시멈 이 정도로 판단됩니다. 살짝 반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량이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아직도 카카오를 많이 두드려 보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는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겠다고 카카오를 두드리진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못 파신 분들이 계속 미련 갖고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여기 때 하락 급락했잖아요. 여기가 제가 아마 여기 반등한다면 이 정도까지 봤는데 14만원 12만원에서 그때 멈췄던 13만원에서 멈췄던 것 같아요. 또 내려갔는데 올라가면 직접 여기가 11만원이죠. 여기가 딱 여기 멈춘 것 같아요. 11만원 여기 한계치 요게 벗고 올라간다면 뭐 12만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좀 무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건 아니고 갖고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분할 매도하는 거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올라갈 때 계단식 상승했듯이 내려갈 때도 계단식 하락이에요. 쭉 빠지면 급등하는데요. 이 계단식 하락을 하게 되면 못 팔아요. 하염없이 내려가는 거죠. 제일 올라갈 때 제일 좋은 건 계단식 상승이고요. 내려갈 때 제일 나쁜 건 계단식 하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1만원 아니면 맥시멈 12만원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 물량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개인 물량, 기관 물량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시도한 것 같은데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원, 12만원 요 사이. 너무 크게 잡았나요? 네. 또 오늘 그 조회 급등 종목이 관심 종목이 공공. 참 어제는 제가 일찍 본의 아니게 작동 실수 미스하다 보니까 일찍 끝난 거예요. 갑자기 뭐 건설자다가 갑자기 어저께 마감시켰는데 조작 실수로 끝나가지고 그냥 멈췄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이 오늘도 이게 며칠간 또 급등했더군요. 이런 것도 아마 비슷한 거예요. 사료같이 물론 뜨기 전에 모양은 참 좋았었군요. 뭉쳤다가 또 올라갔는데 이런 것도 좀 지켜만 보세요. 따라가지 마시고요. 모양은 좋았었네요. 뜨기 직전에. 이걸 발견 못한 건 물론 아쉬움이고요. 모양은 잘 갖췄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구나 라고만 아십시오. 그래서 봄철에는 나름대로 철강주 중에서 가벼운 남선 알루미늄이죠. 이럴 때 이제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한 5개 정도도. 뭐 제약주 하나, 뭐 남선 알루미늄 같은 거 하나, 뭐 비료주 하나 사놓고 낚시같이 길목 지키기 하듯이 기다리는 것이죠. 5개 정도 있다가 한두 개 올라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번전 차리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봄철에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따라가면 상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주식하는 매매 패턴은 길목 지키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르륵 뜨면 2, 3일 뜨면 파는 게 정석이죠. 더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매매 패턴은 제 밑에 보면 그 경영 분석에 보면 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경영 분석 보시면 그 계절에 따른 매매가 있고요. 또 손절매 매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른 매매에 대해서 이미 제가 그 녹음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약인데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도 작년 12월부터 움직였어요. 알게 모르게. 참 대단히 많이 올랐네. 이것도 계단식 상승하는 것 같은데 올라갈수록 경사가 또 급해지죠. 경사가 급해지잖아요. 이런 건 따라가지 마세요. 종목 많으니까요. 이것도 참 어떻게 결과적인 건데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 횡보했죠. 오히려 내려갔잖아요. 주가 내려갔는데
OBV는 보니까 횡보 정도 보여집니다. 주가는 조금씩 하락했는데 OBV는 횡보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축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때부터 같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좋아 보입니다. OBV 여기 있군요. OBV는 쭉 횡보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폭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쉽다 그러는 거죠. 사실 이때도 보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들끼리 서로 매매 치고받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 하나씩 보면서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런 종목, 그러니까 봄철에 주로 움직이는 종목들, 제약주, 비료주, 뭐 일부 알루미늄이라든가 가벼운 주식들, 섬유의복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봄철 주식들, 개별 종목 장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올해 이런 경험 해놓으면요, 또 내년에 하는데도 도움 되니까요. 또 셀트리온도 또 많이 또 영원히 많이 또 관심 갖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월봉 차트고요. 셀트리온.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서 조정은 예상됐는데 직전 조정 바닥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더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 드네요. 예전에는 좀 더 빠질 걸로 본 적도 있었거든요. 이 저점을 깨지 않겠니? 라고 본 적도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잖아요. 이렇게. 몇 칸입니까? 둘, 넷, 다섯 정도죠? 그럼 여기서 5칸 정도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둘, 넷, 5칸 정도까지 저점을, 직전 저점까지군요, 이게. 이렇게까지 본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아마 그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요 높이만큼 더 빠지지 않겠는지. 근데 이게 최소 예상 목표치거든요.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미리 멈춰서 다행이긴 해요. 이 종목은 좀 더 추이를 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도 그 조회가 많다는 얘기는 아마 매수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이,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이 물량대, 요 물량대가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봉이고요. 이건 예전에 제가 해놨던 겁니다.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했던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겨드랑이 네크라인이라고 그러죠. 네크라인. 이게 머리, 왼쪽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보여줍니다. 갈수록 거량이 감소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이때 형성됐던 거량들이요, 많이 좀 소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네크랑 위에서 머문 그 기간이 길어요. 근데 아직까지 물량 소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 얼마까지 하락할지는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 안 되겠으니까 모르겠고요. 올라가더라도 25만원입니다. 올라간다면 25만원 현재서는 이 물량 밀집대가 있죠. 25만원 정도가 벽이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모양 자체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을 아직도 검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게 공매도 종목인지 제가 또 까먹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인가요? 이 종목은 뭐 차트는 나쁘진 않는데 작년에 상장됐었나 봐요. 차트는 나쁘지 올해 상장됐군요. 차트는 나쁘지 않는데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이 치고받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관들이 치고받고 하는 것 같으죠. 차트명은 나쁘진 않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 예상되는데요. 워낙 고가라서 제가 권하지는 못하겠네요. 이 정도 오늘 그 다음에서 제가 종목을 추린 거고요. 통신주 몇 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못 보여드려 가지고요. KT, 월봉 이번 달에 좀 올라가다가 좀 밀리고 있죠.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크게 밀린 것 같습니다. 거래량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조정이 아니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길게 본다면 저항선 돌파 시도했죠.
돌파 시도다는 조정이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모습. 길게 본다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중기적으로도 썩 나빠 보이진 않고요. 충분한 조정 거쳤고 뭐 지표도 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동평균수들 정배열 상태로 다 전열된 것 같고요. 직전 고점에 따른 조정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음선이 좀 길어지고 있죠, 이번 주에. 일봉 차트 어제 오늘 좀 많이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따라가지 마시고 요 21선 언저리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걸로는 이제 우리가 올라간다 라고 신호를 보인 것 같고요. 항상 1차 상승 후에 요거는 1차 상승은 예상을 하겠으나 이때 매수한 사람 많지 않고요. 선수들은 1차 상승 후 2차 조정 때 있죠. 그때 매수해가지고 3차 상승 그걸 많이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 가격 직전 고점이 33,000원. 근데 21선 정도 닿는 선이라면 33,500원 요 언저리 요때가 매수 시점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매수한다면 이 정도에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있고요. 갖고 있다면 계속 고죠. 네, 갖고 있다면 계속 고.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얘도 뭐 나빠 보이지는 않죠. LGU 플러스. 통신주가 그동안 주도주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건설주랑 같이 소폭 조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21선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좀 맞닿고 쉬었다 가겠죠. 다시 갈 걸로 판단됩니다. 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건설주 아까 했나요? 현대건설 한번 더 볼까요? 현대건설 주봉 뭐 나빠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봐야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봐야 되나요? 이런 모양새죠. 5만원 돌파가 언제 하겠느냐라는 건데 주봉 차트상으로 뭐 모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날 전쟁 뭐라 그러죠? 종전 선언하면 아마 5만원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도 뭐 우크라이나 많이 진출할 걸로 판단됩니다. 진출해서 GS건설도 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이 많이 진출하겠죠. 우리나라도 당장 가서 뭐 현찰론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뭔가 천연자원 뭐 재료로 가져오겠죠. 현대건설, GS건설 좋은데 GS건설이 좀 한 발 빠르게 움직였었죠. 최근에 이 정도 추정 거치고 또 올라갈 걸로 판단됩니다. 네, 종전 선언되면 저항선 돌파 후 조정인데요. 종전 선언된다면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선 정도죠. 뭐 이 정도? 이 정도? 직전 고점이죠. 이 정도? 그죠? 이동평균도 살짝 깨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겠 싶어집니다. 집에 봐서는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는 이 정도에서 한 45,000원 전후에서 바닥 다지고 뭐 다시 재반등 시도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이제 보니까요. 아까 현대차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차트 모양이 좋아가지고 오늘 많이 떠가지고요. 현대차를 안 볼 수가 없겠죠. 005380 거래량도 좋고 괜찮죠. 네, 제가 아마 어제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20만원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아마 조정시 매수할 거예요. 하락할 때마다 받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승을 견인하지는 않겠지만 연기금에서 하락할 때마다 아마 얘네들 매수하면서요. 주가지수 하락을 아마 방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안 가겠니?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얘도 오늘은 좀 밀렸지만 뭐 크게 하락할 까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네. 이거 언제 돌파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4월 1일 날 내일이 31일이고요.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날이 4월 1일인데
글쎄 금요일 날이 월초 장사라고 그래가지고 4월 1일 날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근데 펀드 자금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왔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월초 장사 때는 한번 요 파란선 돌파 시도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잘 받쳐줄 것 같습니다. 네. 뺄 때는 연기금이 삼성전자 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아마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가지고 또 지수를 좀 받치러 들어오지 않을까 연기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이 정도로 멈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시간 많으면 또 싫어하실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내일 목요일 날은 못하고 금요일 날 네, 주말 끝나면 금요일 날 제가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